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썸네일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D-Day 확정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가자 지구에 진입시키는 작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언제가 될지 보겠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 제가 알려드렸듯이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등 이 이라크에 있는 무장 민병 세력들, 친이란 세력들이 쿠웨이트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국경 지역에 들어간 게 아니고 아주 깊숙하게 완전히 그냥 쿠웨이트 관통해서 쿠웨이트 남부 지역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미군 기지를 에워쌌다, 공격 준비를 했다라는 건데 이 놀라운 소식인데 거의 뭐 쿠웨이트 침공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10월 25일부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규모 핵전쟁 훈련에 돌입해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며 강력한 무력 시위도 실시했는데요. 이제 전략무기 감축협정도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상원이 현지 시각 10월 25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약칭 CTBT 비준 철회를 구성원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는 지난 18일 하원인 국가두마를 통과해 올라온 CTBT 비준 철회안을 표결해 156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는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평의회는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인도, 북한, 파키스탄도 CTBT 비준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들 나라는 CTBT 의무를 준수할 용의가 없으며 러시아 역시 상호 균형 회복을 위해 비준 철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평의회에서 CTBT 비준 철회가 확정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뿐인데요. 러시아 현지에서는 적어도 다음 주 중 대통령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고 곧이어 신형 핵무기 핵실험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회에서 CTBT 비준 철회가 이루어진 직후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화상으로 각군 지휘소를 연결하고 핵전쟁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러시아가 보유한 모든 유형의 핵투발 수단이 전부 발사됐습니다.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는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야르스가 캄차카 반도의 모의 표적을 향해 발사되었고 바렌츠해에서는 델타4급 전략원잠 툴라함이 R-29RMU 시네바 SLBM을 발사했습니다. 투플레프 95MS 전략폭격기 역시 KH-102 핵순항미사일에 모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장거리 표적을 공격하는 핵공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상 핵무기 통제에 대한 브레이크를 풀고 언제든 핵전쟁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신냉전 체제가 본격화되고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탈퇴했다. 이 말은 핵실험 하겠다 그 말이 되죠. 그래서 이 국가두마 하원 통과하고 연방평의회 즉 상원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핵실험 준비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서 푸틴은 그 직후에 각군 지휘관들 모아놓고 이렇게 화상 훈련을 했는데 뭐냐? 바로 핵전쟁 훈련이에요. 그래서 ICBM, 지상발사 ICBM, 야르스 최신형 ICBM이죠. 그거 쏘고 또 잠수함 발사 SLBM, ICBM이죠. 그것도 쏘고 공중발사 핵순환미사일 쏘고 이런 것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자, 이 푸틴인데 제가 뭐 최근에 1년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푸틴이 좀 푸틴 안 같이 생긴 뭔가 다른 사람처럼 생긴 좀 갸름해요. 최근에 나온 푸틴보다 좀 갸름하고 얼굴에 힘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뭔가 진짜 심정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푸틴스럽지 않은 이 푸틴이 이 지휘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바렌츠해, 그러니까 북극 아래에 있죠. 바렌츠해에서 SLBM을 발사했는데 델타4급 툴라함에서 SLBM 쐈는데 그 SLBM은 사실은 구형이에요.
구형이긴 하지만 11,000km를 날아가고 100kton짜리 핵탄두를 10발을 탑재하는 다탄도 미사일인데 그걸 쏘았습니다. 그리고 ICBM 쏘았습니다. 감사가반도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류의 잠수함 발사, 또 지상 발사, 공중 발사, 핵 무기들을 다 쏘면서 무력 시위를 했는데 이거 왜 이러냐? 모든 사안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핵 공격하니까 미국은 또 어떻게 하냐? 이런 반작용이 아니라 제가 또 이제 이걸 조사하면서 해보니까 미국이 작용을 먼저 하고 이게 지금 반작용이었다. 이런 결론을 좀 얻고 있는데 미국은 또 어떤 식의 작용을 했는지 제가 디펜스 브리핑 내일 아침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미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핵무기를 가지고 계속 서로에게 압박하는 에스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새벽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이라크 지역의 친이란 민병대가 쿠웨이트로 병력을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병력이 실제로 쿠웨이트에 진입해 미국 대사관과 현지 미군 기지 인근에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라크에 거점을 두고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쿠웨이트 영내에 진입했으며 이들이 쿠웨이트 미군 기지와 대사관, 미국인 거주지 등에 집결해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고 쿠웨이트 주재 미국 대사관이 현지 시각 10월 26일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은 26일 새벽 긴급 보안 경보를 발령하고 쿠웨이트 지역의 모든 미국인들에게 외부 활동을 삼가하고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면서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가 미국인들을 위협하기 위해 쿠웨이트 영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쿠웨이트 주둔 미군 기지와 대사관을 위협하고 있는 민병대는 알위아트 알와트 알하크라는 민병대 조직입니다. 이들은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했던 이라크 인민동원군 산하의 무장 독립단체로 이란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예하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쿠웨이트 지역에 8개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데요. 특히 캠프 아리프자는 중동 지역의 미군 작전 지원을 위한 핵심 물류 거점으로 UK 공군이 사용할 장비와 물자가 대규모로 보관된 전략시설입니다. 친이란 민병대가 이곳을 노리는 이유는 이곳이 지상 전투병력은 적고 보관 중인 물자는 많기 때문인데요. 미 보안당국은 이라크 국경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캠프 아리프장까지 불과 이틀 만에 친이란 민병대가 당도한 것에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쿠웨이트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 이는 미군의 반격으로 이어져 전장이 이라크와 쿠웨이트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미군 중동 지역의 지상군 전투부대 대규모 파병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무장 민병대들이 대규모로 궐기를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전 포고를 하고 쿠웨이트로 간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런데 이런 그 상황이 사실은 지금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18일 날 했고 그리고 이미 행동은 개시하고 나서 미국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사후에 공개한 것이다. 이런 설도 있다. 라고 제가 첨언을 해드렸는데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아니 공개하자마자 지금 쿠웨이트 국경 넘어 깊숙하게 진입을 했다라는 건데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 예하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쿠웨이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보안 경보를 이렇게 지금도 대사관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쿠웨이트 내에 있는 미국인들은 바깥 활동을 삼가하라. 그리고 대사관의 통제에 따라달라. 이런 보안 경보를 내렸고 왜냐? 지금 이 이라크 민병대들이 이란 통제받는 민병대들이 대거 쿠웨이트로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왔냐? 여기입니다. 정말 놀랍게 여기가 이라크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쿠웨이트인데 이 페르시아만 입구에 이 쿠웨이트가 있죠. 쿠웨이트는 아시다시피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산유국, 아주 많은 석유가 나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요만큼, 끄트머리 요만큼밖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걸프전 그 이전에 쿠웨이트를 쳤던 그 경우도 있죠. 왜? 아니 자기 코앞에 지금 바다를 다 잡고 있으니까
수출입이 제대로 안 되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개입이 된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 쿠웨이트 북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북쪽과 서쪽이 이라크와의 국경인데 남쪽 동쪽에,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든 이라크와 가장 먼 곳에 있는 이 해안 지역에 있어요. 해안 지역에 있어야 미군 물자가 들어오기 좋으니까 해안 지역에 있는 이 기지인데 여기까지 들어왔다. 이게 150km다. 그러면 여기 옆에 쿠웨이트 도심이 있는데 그 도심까지 다 지나갔다 이거예요. 이 말은 쿠웨이트에 협조자가 있다 라는 거죠. 쿠웨이트는 친미, 친서방이죠. 특히 이라크에게 침공받아서 완전히 왕국이 뒤집어질 뻔했던 그걸 미국이 구해준 게 바로 걸프전 아닙니까? 그게 30년 전의 일인데, 그런데 지금 쿠웨이트 영토를 완전히 그냥 관통해서 미군 기지를 에워싸도록 놔뒀다라는 충격적인 상황이고, 그럼 도대체 이 기지가 위치는 이런데 어떤 기지냐?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이게 전부 미군이 이 기지 캠프 아리프잔이라고 하는 이 기지에 적재해 놓은 험비, 엠랩 장갑차 등등이에요. 와, 뭐 셀 수도 없겠습니다. 이거 거의 뭐 수천 대 수를 넘어서 만 단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적재되어 있는 미군 물자예요. 이런 것들을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뭐 민병대가 거의 뭐 수천 명 수준으로 가고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민간인에 섞여서 소수 단위로 차곡차곡 집결해서 이 주변에 들어갔는데 그 병력 가지고 여기를 점령하고, 이건 힘들겠죠. 그러나 박격포 가지고 타격하고 박격포 가지고 타격하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쿠웨이트를 통해서 이라크 서쪽을 관통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급을 해주는 이 전초 물류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 들어가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도와주든지 뭐 이런 물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물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 조치에 들어갔는데, 크게 놀랍게도 쿠웨이트 완전히 이라크로부터는 가장 먼 곳에 있는 이런 기지까지 들어왔다라는 놀라운 소식인데, 이거 거의 뭐 쿠웨이트 침공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쿠웨이트는 위협을 안 느끼면 침공 안 받은 거죠. 초록은 동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중동 전역에 이제 방어병력들을 마구마구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지상군 투입 좀 미뤄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거기에 오케이 해줬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러니 이스라엘이 또 뒤집어지죠.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는 그런 반발이 나왔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D-Day 확정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젯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재로 비상전시 내각회의를 열고 지상군 투입 시기를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D-Day를 확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가자 지구에 약 220여 명이 잡혀있는 인질들의 안전 문제에 쏠리고 있는데요. 대규모 구출 작전이 실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가자지구 지상군 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상군 투입 시기가 전시 내각 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각 10월 25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5일 밤 10시께 전시 내각과 군 수뇌부를 소집한 비공개 회의를 갖고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전시 내각 구성원들과 총참모장 등 군 지휘부는 지상군 투입 시기를 두고 만장일치의 합의를 봤다라며 정확한 시기와 규모, 방법은 자세히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과 둘째,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사살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발표는 발표 몇 시간 전 미국의 강한 압박으로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 시기를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는 미국 측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측의 초강경 대응으로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미국 측의 입장과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조직원 전체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라며 이번 기회에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상군이 투입되면 하마스에 의해 사료될 가능성이 높은 220여 명의 인질들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특수부대를 동원해 고강도 인질 구출 작전과 시가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질 구출 작전에는 군사정보국 직속의 최정예 부대 샤이렛 메트칼과 해군 특수부대 샤이렛 13, 공군 특수부대 5101 살다그 부대, 제89 오즈 여단 예하의 특공대 등이 대거 동원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체 정보 자산은 물론 매일 가자지구 인근을 비행 중인 미국과 영국 감시정찰 자산 지원을 받아 인질들의 위치 파악을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특수부대가 언제 어디를 공격해 제2의 엔테베 작전과 같은 기적을 만들어낼지 가자지구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D-Day 확정했다. 뭐 D-Day 며칠이냐?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으신데 그건 뭐 결코 말할 수가 없겠죠. 그거 말하면 뭐 인질들 큰일 나는 거니까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밝힐 수는 없지만 정해졌다. 만장일치로 정해졌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우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D-Day 확정했다라고 하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표를 했고 이제 미국 원래 쫙 나왔는데 미국이 아니 좀 지금 인명 피해 많을 거니까 좀 미루자. 그리고 미국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미루자라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오케이 해줬다라는 보도가 나오니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완전 열받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발표를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참 그 패밀리도 참 그 역사 속에서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대규모 인질 구출 작전을 했던 엔테베 작전. 그 엔테베 작전은 이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의 형이죠. 친형이 그 엔테베 작전 특공대의 대대장이었습니다. 최고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면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 구출을 하고 자기만 죽었어요. 그 형만. 그런데 또 이스라엘 역사상 또 가장 큰 규모 면에서는 엔테베 작전이 여기보다 뭐 몇십 명 많지만 인명 규모 면에서는 그러나 작전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작전 인질 구출 작전을 진행해야 되는 게 그 엔테베 작전 지휘관의 동생인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형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성공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지금 SNS는 이 사람의 아들이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32살인데 동원령을 선포를 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제외 국민들이 동원에 응해서 귀국을 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SNS 하고 있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자식들이 군대 안 간 거 이거 물론 이 사람 아들은 군대는 갔지만 시쳇말로 우리나라 말로 꿀보직에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꿀보직에. 그리고는 지금 동원 안 들어가고 SNS 하고 있고 이러니 참 이 입장이 난처한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큰아들이 공익근무요원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강제 감량을 시켜서 군에 보냈습니다. 이를테면 군 관련해서 국방력 강화를 주창하는 신인균의 아들이 군대를 안 갔다.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제 말에 무게가 실리겠습니까? 지 아들 군대도 안 보낸 주제에 어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군대를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말 참 힘든 결정을 하고 가혹한 감량을 통해서 군을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 꿀보직에 넣어놓고 지금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SNS 또 왜 합니까? 그런 입장이다라는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도 지금 인질이 어디 있는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항적은 미국의 RC-135 리벳 조인트 특수감청 정찰기죠. 그래서 감청을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인질들의 위치를 전부 파악을 했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영국의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인데 이런 식으로 미국과 영국의 감시정찰 자산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는 있는데 정말 우리의 바람처럼 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인질들의 위치를 다 확보를 했는지 위치를 그리고 확보했다면 그걸 다 피해 없이 구출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테베 작전을 상상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 왜? 그때는 상대가 우간다군이었고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인질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었고 지금은 바보가 아닌다며야 인질을 한 군데 모아놓을 리가 없죠. 그리고 하마스죠. 지하시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이 구출 과정에서 인질들도 상당히 큰 인명피해를 입을 것이고 진입해서 들어간 특수부대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면서 이 상황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그 인질 구출 작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후에 대규모 지상군이 들어갈 것 같다. 그게 며칠 안 남았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